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전편 2019년 3월 9일 일부 작업을 하고요. 제가 잦은 출장과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동안 해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9일 2부 시험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작업을 해놓은 지는 좀 됐는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어요. 요런 시험이에요. 이게 좀 까매서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얗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 시험하고 똑같이 뭐 형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뭐 전체 길이는 그 높이는 100이고 이 전체 길이가 한 170일 정도 되고 요 길이죠. 요 길이는 88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객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험은 이 ATC 2급 시험은 시간이 없어서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형태를 좀 파악하시는 거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사면이든 수평면을 찾는 겁니다. 일단 형태에서. 그럼 보시면 이렇게 하고 볼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좀 해놓고 비교해 가면서 먼저 이번에는 수평면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수평면, 요 면이죠. 이면과 이면이 수평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 뷰에도 나와 있네요. 요 면. 이것이 과연 탑 뷰에서 어느 부분인가 그거를 좀 계략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태죠. 여기 요 부위예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그래서 각 포인트들 여기 A 보시면 이 연결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그냥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 형태를 보고 예를 들어서 탑뷰에서 이 부분이 수평이라는 거를 계략적으로 찾아내시라는 거. 그러니까 찾아낸다기보다 좀 감지를 하시라는 거죠. 아, 여기가 수평이구나.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이고 계략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막 정확하게 뭐 저처럼 잡아내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치면 그냥 요 부위가 수평이구나. 왜? 탑뷰에 나와 있잖아. 여기 탑뷰에서 제시를 해줬으니까 이 부위가 평평하구나. 그리고 이게 라이트 뷰에 얘랑 거의 비슷하게 평평한 이 부위와 연결이 된다라는 어떤 계략적인 거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수평면이 또 있죠. 자, 이 부위입니다. 요 부위. 이 부위가 수평면이죠. 왜? 탑뷰에 프론트 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서 하실 텐데 이렇게 그냥 마우스 올리면 여기 수평이구나. 설마 여기 가다가 여기서 멈추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걸 방지하려고 라이트 뷰가 있는 거죠. 이 부분, 제일 앞에 부분이죠. 여기서 봤을 때 제일 앞선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뒷선이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C입니다. 꼭 저처럼 좌표를 찍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랑 여기랑 맞닿고 라이트에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맞닿는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계략적으로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작업을 할 때 내가 몰라도 뭘 모르냐는 거냐면 제가 준비가 다 안 돼 있어도 라인은 그릴 줄 알잖아요. 우리가 라인 뭐 카피 이런 건 다 할 줄 아니까 뭐 치수선 입력하는 거 그거 모르면 이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이 부분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평평한 수평면인데 왜
탑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 부위가 이 부위일 텐데 이렇게 아니면 여긴데 여긴데 이렇게라도 가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히든일까?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에 가려진 건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겁니다. 얘를 얹혀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수평면이고 제일 높은데. 그래서 높은 데부터 낮은 순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가 가려져 있구나.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뭐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왜 막 짬뽕 시켜서 그 어떤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얘 히든 얘 엎어졌나? 이거 몰라도 돼요. 에이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얘가 이 점들만 얘가 여기랑 얘가 얘랑 지금 빠졌네요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얘는 여기겠네. 이런 식으로 대강의 위치를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경사면을 찾는 거죠. 이 부위가 경사면이에요. 요 부위가 왜? 프론트 뷰에서 대각선이 하나 있잖아요. 71도의 각도로 꺾인 얘가 어딜까? 그럼 여기네. 당연히 얘가 꺾여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아까 여기 이 부분이 수평면이었잖아요. 제일 높은 면을 나타낸 거고 경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실제로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헷갈리면. 근데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고 있다가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냐고. 여기서 이 부위구나. 안 되면 이렇게라도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지? 얘가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니까 여기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얘구나. 정 모르겠으면 이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이 점인가 보다라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은 붙어야 되거든요. 나는 다 알고 싶다.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끝점이 여기가 이렇게 해서 경사가 적구나를 판단을 어느 정도 해내라는 거죠. 형태를 유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론트 뷰에 이 라이트 뷰에서 어느 부분일까?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 아까 여기가 수평면인데 이 선이 있고 이 선부터 경사가 졌잖아요, 여기 쭉. 그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선을 날려보는 거죠. 여기밖에 맞을 데가 없으니 그러면 이 면이 여길까? 라는 어떤 그냥 형태 대강의 윤곽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경사면을 계속 찾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런트나 그 라이트에 대각선이 있으면 그거를 탑뷰에서 어느 부분인지 찾아내면 그 부분이 경사예요. 그리고 형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점을 찾아봐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가 보다. 쭉 올려요. 이 점인데 요 선하고 만나는데 그럼 이 부위들이 얘랑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사면을 찾고 수평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라이트 뷰. 라이트 뷰는 헷갈려. 아니면 이 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은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돼요. 붙는 방법은 단순한 거니까. 그래서 대강의 형태 한두 개든 몇 개든 이 부분이 경사졌다는 거를 찾기가 좀 어떻게 찾지 그러면 얘랑 연결되면 선들 대강 이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각선 프론트 뷰에서는 찾기가 어렵죠. 대각 표시가 없으니까. 그러면 라이트 뷰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이 선이 뭘까? 이 선이 어디지? 하고 유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요 부분이 수평이었잖아요. 요 선 이렇게 날려보는 거죠. 대강 날려보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 사실은 붙는 방법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대각선이 있으니 이 부위 어딘가는 경사가 졌을 것이라고. 근데
이 형태에서 여기가 대각을 진 건 찾아냈잖아요. 요 선에 의해서 여기가 대각선이겠구나. 그리고 이 대각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선이 얘랑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유추를 하시라는 겁니다. 정의 내가 모르겠으면. 그래서 요 정도 해서 한 5분 정도, 5분이 길면 3분이든 몇 분이든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태가 그럼 어느 정도 눈에 익어요. 아, 뭐가 뭐고 눈에 익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보면 까매서 안 보일지 모르는데 스케일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종이 사이즈가 297에 200씩 A4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작업을 한번 실제로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297에 210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축척이 스케일이 2분의 1이면 2배를 해주면 돼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2배를 해주시고 3분의 1이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3배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 도면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분을 좀 합니다. 이게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레이어를 좀 바꿀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작업을 할 때 치수가 많이 나온 부분을 당연히 먼저 작업을 하겠죠. 여기를 보면 요번에 이제 2부 시험은 프론트도 많고 라이트도 많아요. 그래서 대충 보는 거예요. 어느 걸 작업을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 프론트를 저는 먼저 그릴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그릴 때 되도록 그 프론트 영역 안에 가운데 좀 배치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새로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너비가 171이에요. 그럼 옵셋 하고 171 나누기 기능 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누기 2를 하세요. 그러면 171 양쪽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50이죠. 100이니까 50씩 옵셋을 해서 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프론트 뷰의 제일 넓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심이 들면 치수선을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치수, 자, 요 반지름 R33 그러면 54 옵셋 해서 제시된 대로 이제 그리는 겁니다. 33. 얘는 히든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트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49 떨어져서 수직선이 하나 있죠. 옵셋 49 하나 했어요. 그리고 17 떨어져서 75도 반지름. 반지름의 각도가 옵셋 17을 하고 여기서 뭐 극좌표를 쓰셔도 되고 로테이트로 쓰셔도 되겠죠. 75도 그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일단 이 필요 없는 선, 이 선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의심이 들면 바로 치수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치수를 확인해서 다 됐죠. 54, 49, 17 맞죠. 그리고 반지름도 각도도 확인을 하시고요. 자, 75.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3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71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71도가 되겠죠. 이게 왜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 이거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선을 길게 하나 그리고, 네. 가로선으로 할게요. 길게 그리고 로테이트 71도. 이거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그리고 체크를 해보세요. 왜 71도인지 모르면. 근데 만약에 그렸는데 71이 안 나오면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막 뭔가를 막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알아내겠다는 생각은 무모한 겁니다. 그냥 그려서 아니면 지우고 다시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하고 빠릅니다. 자, 그리고 요 선의 위치를 찾으면 이제 그 프론트는 끝나죠. 자, 이 선은 육안으로 봐도 이 선이죠.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보세요. 이렇게. 그럼 76밖에 없어요. 그러면 76. 이게 형태를 몰라도 붙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나머지는 얘는 필요 없고 이 정리를 해주세요. 아, 이 선은 아니죠. 얘는 여기 센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5 정도만 해서 저는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5나 3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 바꿔주시고, 자, 이 선 66, offset 66. 아, 여기 아니죠. 여기죠. 자, 이러면 형태가 완성이 되고, 이제 나머지 히든이나 이런 거 트림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거 그냥 트림해서 카피해서 익스텐드 시켜주세요. 얘도 그냥 카피해서 익스텐드로. 자, 그럼 치수를 아까 다 확인했는데 한두 개는 확인 안 했지. 얘 확인. 자, 66 맞죠. 그러면 일단 프론트 뷰가 끝난 거예요. 이 시험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치수를 많이 줘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기 이제 라이트 뷰를 그리는데 중심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88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44. 그리고 투상도의 원리로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따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리해 줍니다. 이게 프론트의, 아니, 라이트 뷰의 그 제일 제일 큰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선들을 찾는 거죠. 뭐, 그러면 뭐부터 찾을까요? 요거 32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 요거부터 할게요. 예. 옵셋 32 하고 얘를 히든으로 바꿔주고요. 선을 날려줍니다. 지금 이게 미드 포인트로 잡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4분점 오브젝트 스냅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자, 날려주고요. 얘도 바꿔주고요. 얘는 뭐지? 이런 거죠. 이 조그만 거 있죠. 이거. 얘는 뭘까? 그러면 그냥 이 원과 관련된 선 중에 하나 날리세요. 그러면 이 끝점을 날려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그냥 정의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선을 여기서 쭉쭉 날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씩 쭉쭉 날려봐요. 그 만나는 선이 결국에 여기 있는 거니까 내가 너무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0도와 60도를 여기서 만들어주면 이 부분이 또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라인을 하나 그어서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30도겠죠. 직각은 90도니까. 그럼 로테이트로 30도 해줍니다. 그럼 튀어나갔죠. 그럼 뭐 정리해주고 이 선, 예, 38 히든 선을 그릴게요. 38. 그리고 얘는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이 선, 그 다음에 얘 15도를 먼저 할까요? 15도. 그럼 여기서 또 선 하나 그어서 로테이트로 15 해주고 바꿔요. 히든으로. 그럼 이 선을 찾으면 나머지 해결되니까 여기 7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따와도 되죠. 76이니까 똑같이. 근데 옵셋 76 하셔도 되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히든 선이잖아요. 그러면 트림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마무리가 됐죠. 다 된 건가요? 요거. 자, 이제 여기 조그만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 선에서 잘라주는 거죠. 이게 맞나? 의심이 들면 바로 치수 확인하지. 얘는 맞겠죠. 이런 거 확인하시라는 거죠. 자, 30이 맞죠. 치수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치수가 안 나왔죠. 여기죠. 자, 38 맞죠. 그 다음에 반지름, 각도 15 맞죠. 그 다음에 60도죠.
맞는지 보는 겁니다. 자, 60 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탑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5도선 그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45도선 그리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200만 엑스레이인가 그 선을 쓰시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극좌표로 45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 200만 뽑아줍니다. 혹시 모르면 또 확인하시면 되죠. 자, 45도 맞죠? 한 이 길이는 200 정도 뽑아주면 얼추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씩 날릴게요. 뭐 외곽 잡는 거야, 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얘를 더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익스텐드로 연결을 해서 쓰세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저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오브젝트 스냅이 다른 데가 잡힐 때가 있더라고, 공교롭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그러면 끝점을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 날려주죠.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자, 이게 그 탑뷰의 제일 큰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관련된 선들을 가져오죠. 자, 이거 아까 그 여기가 저기 수평면이다, 여기가 수평면이다 했던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도 작업은 되지만, 그래서 처음에 조금이라도 좀 형태를 가늠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을 한번 수평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이 선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예요. 높이는 여기서 다 해결되죠. 뭐냐면, 자, 이 면이 이 수평면과 이 수평면의 높이가 프론트와 라이트에서 요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이트에서 하나씩 날려요. 정의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다 날려봐요. 자, 여기 끝에 마무리 되니까 관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우면 안 되겠죠. 잘라 놓고요. 자, 여기 이 세 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날려 봅니다. 그러면 이 형태, 이 꺾이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 부위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도 선을 날려봐요. 이거 아니죠. 지저분하게 잘라 놓을게요. 여기는 이 선이니까 이미 돼 있으니까 얘도 이미 그어 놨고, 그럼 얘 하나 남았네. 그래서 선을 그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형태를 만드세요. 정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날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더 헷갈린가? 아이씨.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을 형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주세요. 이렇게 필렛. 자, 정리. 이게 초반에 이 형태 분석이 안 돼도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진짜 붓고 싶으면 선이 지금 하나, 두 개, 이쪽 수평선이라고 표현할게요. 히든선 빼고요. 하나, 두 개 있죠. 그리고 히든선 하나, 두 개. 그럼 이게 뭘까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의 내가 그래서 형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선. 그러면 이 하나, 두 개 선이, 자, 하나, 두 개. 더 이상 높은 데서 나올 게 없죠. 그렇게 분석을 하시라는 거죠. 정의 내가 헷갈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형태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을 완성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과 여기 경사졌잖아요. 관련된 게 이 부분 선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어떤 방법인지. 그러면 방법이 없어. 내가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 선. 그리고 그거 놓고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얼추 비슷해. 진짜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이 가로선, 요 선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보여드릴까요? 정말 무식하게 찾는 겁니다. 자, 날려서 이거 아니죠. 지워요. 하나 세워놔. 자, 이 선. 이 관련된 선들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얘니까 또 아니죠. 놔둬요, 이건. 그리고 라인. 얘는 또 여기죠. 이건 아니죠. 아예 나가리. 그럼 요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날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과 겹치는, 내가 이 선의 시작점을 여기서 잡아왔으니까 라이트 뷰에서 여기서 선을 쭉 해서 요 만나는 점들 있죠. 얘 여기서만 선을 날려주시라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 두 개 날렸죠. 이 점에서 날려볼게요. 자,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날려봐요. 약간 비슷해. 예? 자, 이렇게 약간 비슷해. 일단 그럼 놔둬요, 얘를. 그리고 날려봐요. 얘는 여기야. 얘는 아니죠, 그럼. 자, 그러면 관계없는 애들 지워요.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선이 없죠. 자,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 점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요. 투상도죠. 삼각법은 이 45도 선을 이용해서 각 점이 맞아 떨어지면 사각형을 이룹니다. 뭐냐면, 볼까요? 자, 사각형을 이루게 돼요. 맞잖아요, 사각형. 내 점을 이어서, 내 점을 이으면 사각형이 되는 거. 얘 지우면 안 되는구나. 예. 그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놓고 딱 이 점이다라고 생각으로 날렸는데, 아이고, 날렸는데 사각형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건 이 점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어딘가는 틀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각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직사각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점이 맞아. 찾고, 그럼 당연히 여기 형태대로 요 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선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잘렸잖아요. 그럼 얘는 히든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히든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사실 진짜 형태를 몰라도 이 방법을 쓰면 시험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너무 좀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높은 요 면을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서 선 나가겠죠. 여기서 끊기진 않겠죠. 아니면 엄하게 아니면 여기서도 날려보세요. 이렇게 선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육안으로 봐도 얘는 아니잖아. 빼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제일 높은 부분이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라이트 뷰에 또 날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처럼 이 점과 요거 세 개가 이 선과 같은 높이니까 여기서 또 날리는 거예요, 선을. 하나 날려서 여기서 자, 여기까지만 연장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날려서. 이게 사실 검토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얘는 아니겠죠. 자, 얘는 했어. 비슷비슷해. 근데 이 형태가 사이즈가 비슷하죠. 얘는 중간을 넘어가 있어. 정말 찾아내는 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죠. 무식하면 진짜 단수는 좀 이렇게 약간 야매라고 봐야죠. 근데 붙으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정의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을 찍어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사각형이 되게끔은 우리가 이 45도 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다 연결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 간혹가다 이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검토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직사각형을 이루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 근데도 조금씩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뭐 .1 이러면 이게 안 보이네. 근데 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금씩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검토 아닌 검토도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평면이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 부분 선을 찾는데 여기서 선을 날리죠. 여기서도 날려보세요. 똑같아. 이상하잖아. 얼추 이 선의 중간 정도. 얘도 아니고.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답 나왔잖아요. 바로 그냥 필렛으로 해놓고. 자, 이 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면이 보세요. 여기서 가져왔죠. 여기서. 요 선에서 가져왔잖아요. 요 높이에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요 높이에서 라이트 뷰를 찾는 거죠. 자, 라이트 뷰를 내려주면 여기 만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 요거. 여기서 선을 하나씩 날리세요. 날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너무 벗어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려보는 거예요. 딱 사진을 보고 비슷해. 그럼 일단 남겨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날려봅니다. 얘도 비슷해. 날려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니겠죠, 사실. 얘 아니야. 그럼 지워.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려요. 자, 이 선이냐 두 개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날려보셔도 되고, 이 선. 이 선과 이 선. 검토는 불안하면 이렇게 검토를 하세요. 비슷한 선상이라고 비슷한 선상에 있네.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면 아니구나. 그럼 지워야 돼. 과감하게 지워서 선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 의심이 들면 이 점이잖아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렉탱글로. 그래서 확대를 해봐요. 맞아 떨어졌나. 이런 식으로. 다 맞아 떨어졌는지 지워서. 혹시 뭐냐면 이렇게 점 1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래서 틀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오브젝트 스냅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 날려보시고, 이게 혹시 검토하실 때 날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점 1 뭐 두 손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이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검토를 하고 잘못됐으면 선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요 부분이에요. 원 부분. 원이 요만큼만 파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지금 남아있는 게 관련된 게 이 선이잖아요. 이 선. 그리고 요 선 남아있는데, 여기서 선을 날려서 똑같아요. 이렇게 중심선을 날리든. 자, 그럼 중심선을 날려서 중심선 같은 경우는 바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좀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미리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양쪽 기준 되니까 당연히 이 선 가겠죠. 이렇게 날려놓고 얘도 가겠죠. 그냥 이렇게 날려놓으세요. 그리고 히든으로 다 바꿔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요건데, 요 선을 찾는 방법은 원래 뭐 정상적으로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정의 모르겠다 그러면 똑같은 거 얘랑 관련된 선을 날려줘요. 자, 여긴 바닥이니까 뭐 바닥도 날려도 되는데 이 선을 날려줘요. 그래서 관계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자, 요 네 개죠. 여기서 선을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투상을 시켜줘요. 그래서 자, 하나, 형태를 보니까 비슷해. 그럼 이제 냅둬요. 그리고 이쪽 점 날려봅니다. 그림상으로도 이건 아니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간기역이 넓군요. 그럼 이제 아니고 얘를 그냥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는 더 좁을 테니까. 그래서 정의 내가 모양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는 똑같아요. 중심선. 자, 그리고 사각형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점하고 만나고 이 점이라고 판단을 내렸잖아, 내가. 그럼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됐다.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랑.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검토를.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됐고, 그럼 이제 중심선 요거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요 부위만 남은 거죠. 요 부위랑 요거 타원 요 부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타원. 그러면 요걸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를 정리를. 그럼 자, 이 선을 찾는 겁니다. 이 선이 이 점, 이 점이 이 점. 그 대충 이건 선만 날려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선을 날려보세요. 그냥. 그리고 얘랑 얘가 관계가 돼 있고 똑같아요. 자, 다 찍어요. 뭐 시험할 땐 찍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씩 선을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된. 자, 선을 날려봐요. 얼추 비슷해. 그러면 하나씩 살려주시고, 자, 요렇게. 이거는 여기야.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잖아. 그냥 빼버려요. 그럼 얘도 아니겠죠. 당연히 얘도 더 점점점 벗어나니까. 자, 맞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아니구나. 그러면 얘가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를 잘라줘요. 이렇게 아예 잘라버려요. 그리고 여기 완성이 되겠죠. 이 부위를 그 라인해서 트림해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가 남은 거죠. 얘 쭉 하면 얘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선에서 여기서 따왔잖아요. 얘 여기서 이 부위가 이 부위고 이 부위가 이 부위였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랑 관계가 되겠죠. 그냥 선 날려봐요. 그리고 선을 그어봐요.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올라올 선이 없잖아요. 여기서 자, 여기 이 선들은 전혀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선이 될 거고, 당연히 뭐 이 부위 이 끝하고 맞아 떨어지겠죠. 별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다 사각형이 되니까.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든선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하려다가 한 게요. 혹시 주마기가 싫어서 튀어나갔죠,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카피도 좋은데, 짧을 땐 카피를 하셔도 좋아요. 익스텐드를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해서 길게 해서 자르거나, 짧게 해서 익스텐드 하거나, 뭐냐면, 짧게 해서 익스텐드. 이게 제일 좋습니다. 라인을 해서 퍼펜디큘러 있잖아요. 우리 직각을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해서 익스텐드 하면은 정확하게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 레이어 바꿔주고. 그럼 나머지 요거죠. 타원 그리는 거. 타원은 중심점과 넓은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이 있으면 돼요. 뭐냐면 제가 이 부분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셔서 쉽게 좀 했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자, 타원은 중심점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넓은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넓은 반지름이 있어야 되고 좁은 반지름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 좌표들을 찍어주면 CAD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자, 뭐냐면은 자, 타원 실행해서 자 중심점 잡고요. 그 넓은 반지름이든 작은 반지름이든 아무거나 하나 해주고 나머지 해주면 자 그려주잖아. 얘가 자동으로 그려주잖아.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CAD는 얘가 그려주잖아. CAD가 너 이거 타원 그릴 줄 알지? 알아요. 그럼 나 이거 줘. 뭘 달라고 그래? 좌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CAD는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하는 방법이. CAD는 좌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타원을 이루는 좌표가 필요한 좌표가 중심점과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이에요. 자, 이 세 점. 이거를 여기서 찾아주면 돼요. 이 프론트 뷰와 라이트 뷰를 투영을 해서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점을. 이거 주지 말고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여기 날라가겠죠. 그럼 이 선을 그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이 나와 있죠. 자, 얘도 나와 있죠. 자, 중심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이 찌그러진 요 작은 반지름이 필요한 거예요. 요 작은 반지름이. 그건 어디서 찾아? 이러는 거죠. 라이트뷰에서 투영을 하는 겁니다. 라이트뷰에서. 그러면 이 선과 관련된 게 지금 정말 제가 무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무식하지만 붙을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선을 날려요. 이 바깥에 건 빼죠. 얘는 필요가 없잖아 사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날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원래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두 개, 두 개, 세 개. 점점 멀어지죠 얘가. 타원이 안 되겠죠 점점점. 이렇게 해서 자 3개까지만 할게요. 얘까지는 가지 맙시다 우리. 자 그럼 이 3개 여기서 정이 안 되겠으면 얘가 중심점이 되겠죠. 얘를 중심점 되고 얘가 넓은 반지름이 되겠죠. 이 양쪽이. 좁은 반지름이 이거나 얘는 말도 안 되잖아요. 얘 빼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타원을 그려봐요. 꼭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자, 정이 안 되겠으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거든. 자, 하나 그리고 또 타원 그려요. 자, 중심점,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아유, 자, 그리고 지웁니다.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이 잘라요. 얘만 남겨. 트림으로 얘만 남겨. 그럼 이걸까요? 이 선까지 올라와 있지 않잖아 얘가. 그러면 밑에 게 얘가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완성이 되죠.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정말 몰라. 모르는데 시험을 봐야 되겠고 그러면 어쨌든 시험이니까 요거 해주셔야 되겠네. 요거 잘라서 라인 그려주시고 중심선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한 3이나 3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방법론에 대한 거를 저는 주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형태를 알면 좋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100% 뭐 어떤 누구도 100% 처음 봐서 그 짧은 시간에 맞춰낼 수는 없어요 형태를. 근데 요렇게라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출하실 때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치텍 가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이 타원에 그 세 개의 포인트 중심점과
중심점이 여기게 될 겁니다. 중심점과 왜 여기입니까? 중심점이.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 뭐냐면 다 지워볼게요. 여기서 자 이제 사각형을 이루면 됩니다. 자, 얘랑 사각형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 필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있는 중심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요. 얘를 투영한 거예요. 이렇게 투영. 그래서 일롱 이 점이 이 타원의 중심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반지름이라고 반지름 첫 번째 큰 반지름이 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 앞에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빨간 걸로 가야 되겠어요. 이 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높이, 뭐냐면 중심점과 떨어진 높이를 얘기하니까 이 부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프론트 뷰랑 라이트 뷰랑 뭐 상황에 따라 다 뒤바뀔 수 있죠. 타원이 여기에 형성될 경우, 그 경우에 이 높이는, 그러니까 중심점에서 이 높이가 결국 라이트 뷰에서 또 투영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선을 하나씩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 점이잖아요. 얘가 연장되는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타원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볼까요? 자, 중심점은 찾았고 넓은 반지름 찾았어. 자, 이게 여긴지 몰라. 사실 이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게 프론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자, 이 끝 4분점으로 봤을 때 이 끝, 그래 4분점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 4분점의 끝이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얘는 얘랑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4분점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내려봤더니 이 선은 맞아. 이 선상에 있는데 얼만큼 떨어진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뷰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투영을 해서, 아까 이게 원과 관련된 선이잖아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선이 원과 관련된 선인데, 내가 사실은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인가? 이 점인 것 같네요. 이 점 맞아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요 대각선이,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요 대각선이 이 선과 여기와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선을 날리면 이게 이거구나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의 모르겠으면 얘를 연결을 해서 몇 개 점을 찍어서 선을 날려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헷갈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맞아 떨어지고,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타원을 형성하는 중심점, 넓은 반지름, 작은 반지름,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또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겠죠. 날리세요. 날려서 지우면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타원을 그렸을 때, 아까 그렸잖아요. 타원을 그렸을 때, 자, 각 포인트들을 찍어주고요. 여기죠. 그리고 지어놓고 시험 문제. 자, 이 형태와 비슷한 걸 찾는 거죠. 결국에 얘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자, 이 선이 이거잖아요. 얘 밑에 한참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거라고 우기면 시험 했는데 이거라고 우기면 안 되겠죠. 내가 형태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면 얘를 과감하게 얘는 아니구나. 이걸 자꾸 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방법은 없잖아요. 내가 시험을 붙고자 하면 형태 비슷해 됐어 하고 배치 탭으로 가서 배치 작업하시고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참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지만 정말 붙고자 한다면 이런 방법이라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석을 좀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대각선과 경사진면과 수평면을 찾자. 그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형태에 대한 느낌은 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병행을 하시면 좀 부담 없이 이 ATC 2급 시험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3월 2일 ATC 2급 2부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3월에 또 하나 있었겠죠? 그거 이제 시간 어쨌든 쪼개서 그것에 대한 해설도 또 준비를 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